사라의 한국 여행 마지막 밤, 준호는 조용하고 아늑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그들은 함께 한국식 전통 저녁 식사를 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내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준호는 사라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의 일상이 될 거예요. 사라 역시 준호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젠 도망치는 여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는 여행을 시작해야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속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준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으로 사라에게 다가갔고 사라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랜 시간 동안 갈망해왔던 사랑을 마침내 완성했다. 준호는 자신의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충족되는 깊은 안식과 행복감을 느꼈다.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재충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45세의 이준호는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과 책임감에 지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포르투갈의 리스본. 오래된 트램 소리와 파도 FADO 음악이 흐르는 이 도시는 준호에게 낯선 고독과 자유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도착 후 며칠 준호는 혼자 거리를 걷고 혼자 식사를 하며 고요함 속에 자신을 맡겼다. 좁고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다 문득 그는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밝은 갈색 머리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깨에는 낡은 가죽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다. 준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준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준호는 리스본의 명물인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섰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틈바구니에서 그는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가 깜짝 놀랐다. 어제 그 골목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여성이었다. 그녀 역시 준호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어제 그 골목에서 뵌 분 맞으시죠? 저를 기억하시네요. 아, 네. 저도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뵙네요. 리스본은 정말 작네요. 그러게요. 좁은 골목길과 하늘을 잇는 이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나 봐요. 제 이름은 사라세러예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저는 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행 중이신가 봐요? 네, 사진작가예요. 잠시 휴식도 취할 겸 영감을 얻으러 왔어요. 준호 씨도 혼자 여행 오셨어요? 준호네. 복잡한 일상에서 도망쳐 왔어요. 모든 걸 리셋하고 싶어서요.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어색함 속에서 다시 헤어졌다. 사라는 전망대로 향했고 준호는 시내 쪽으로 내려갔다. 준호는 왠지 모를 아쉬움과 함께 자신의 낯선 여행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리스본의 명소인 알파마 지구의 작은 파두 공연장을 찾았다. 슬픔과 애환이 담긴 파두 기타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맥주를 마시며 어둠 속에 앉아 음악을 듣던 준호는 문득 옆 테이블을 보았다. 사라였다. 그녀는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녀도 준호를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라씨, 세상에 또 만났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라는 활짝 웃으며 준호를 불렀다. 준호,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운명이라면 너무 진부한가요? 하지만 이렇게 낯선 도시에서 3번이나 만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두 사람은 테이블을 합쳤다. 혹시 파두 음악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이 슬픔과 동시에 격렬한 감정. 제 사진이 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음악이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요? 저도요.
왠지 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이해받는 기분이에요. 공통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낯선 도시의 예술에서 안식을 찾는다는 것.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같나 봐요. 세 번째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리스본을 벗어나 포르투갈 남부의 신트라로 향했다. 탈출과 재충전 둘 다 일상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왔다는 점. 고독과 예술, 낯선 도시의 고독 속에서 사진과 음악 같은 예술을 통해 위로받고 영감을 얻으려 한다는 점. 리즈의 탐험, 정해진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어 한다는 점. 신트라의 동화 같은 성, 페나 궁전에서 살아는 준호에게 자신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사라에게 한국에서의 일상과 그가 얼마나 진정한 휴식을 갈망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라는 말했다. 당신의 눈빛이 저의 가장 외로웠던 순간과 닮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눈은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네요. 그들은 함께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밤하늘을 보며 손을 잡았다. 준호는 낯선 곳으로 도망치려 왔지만 그곳에서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의 45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랑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여행의 끝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재충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영원한 쉼터를 만들었다.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사라는 캐나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리스본에서 약속했다. 다음 재충전 여행은 한국에서 함께 하자고. 내가 당신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게.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일상에 지쳐 떠난 여행이 그에게 삶의 가장 큰 활력소와 새로운 사랑을 안겨준 것이다. 그는 매일 밤 사라와 통화를 하며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다. 일상에 지쳐 떠난 낯선 여행. 그곳에서 만난 세 번의 우연은 한 남자의 잃어버린 심장 박동을 되찾아 주었다. 리스본에서의 약속대로 한 달 후 사라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준호에게 맡긴 채였다.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준호는 커다란 피켓 대신 수줍게 웃으며 사파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사라가 입국 게이트를 나오자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사라, 오셨어요. 웰컴 투 코리아. 제가 오늘부터 당신의 전속 가이드이자 짐꾼이자 경호원입니다. 준호에게 따뜻하게 안기며 준호, 너무 보고 싶었어요. 피켓 대신 그 모자는 뭐예요? 준호 가이드 포스 좀 내보려고요. 한국의 가을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헤어져 있던 시간은 그들의 마음속 불씨를 더 키웠을 뿐이었다. 준호는 휴가를 내고 완벽하게 사라의 한국 여행에 헌신하기로 했다. 준호는 사라를 데리고 서울의 고궁,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활기 넘치는 홍대 거리 등을 누볐다. 그들의 관계는 낯선 도시에서의 우연을 넘어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좁은 골목길을 걷던 중 준호는 혹시라도 사라가 길을 잃을까 아니면 단순히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 길이 미끄러워요. 자, 손잡아요. 놓치지 않게. 따뜻한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준호. 당신 손이 참 든든하네요. 이 단순한 손잡기는 그들의 첫 공식적인 스킨십이었다. 준호의 손에 땀이 났고 사라는 그의 긴장한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연결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따스함과 안정감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서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었다. 준호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목도리를 꺼내 사라에게 둘러주었다. 준호, 밤이 되니 춥죠? 사라, 괜찮아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추위도 잊었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라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어깨 포옹을 통해 준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고 사라는 그의 품에 기대며 편안함을 느꼈다. 이 간지러운 설렘은 리스본의 낭만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따뜻했다.
여행 닷새째, 준호는 사라를 한강 유람선에 태웠다.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데크에 나란히 서서 강바람을 맞았다. 정적 속에서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준호 사라, 리스본에서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당신은 나를 잊었던 나 자신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사라 준호,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아름다운 장면만 찍는 외로운 사진작가였어요. 이제는 내 삶의 프레임 속에 당신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윽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라에게 다가섰고 첫 키스를 나누었다. 잔잔한 키스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45세 준호에게 찾아온 이 사랑은 청춘의 격렬함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한 감동을 선사했다. 사라의 한국 여행 마지막 밤, 준호는 조용하고 아늑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그들은 함께 한국식 전통 저녁 식사를 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내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준호는 사라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의 일상이 될 거예요. 사라 역시 준호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젠 도망치는 여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는 여행을 시작해야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속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준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으로 사라에게 다가갔고 사라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랜 시간 동안 갈망해왔던 사랑을 마침내 완성했다. 준호는 자신의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충족되는 깊은 안식과 행복감을 느꼈다.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재충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떠나는 사라를 배웅하며 약속했다. 다음 만남은 어디가 좋을까요? 당신이 있는 캐나다 아니면 제 마음이 있는 리스본. 그들의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확신과 사랑으로 굳건히 뿌리내렸다. 지쳤던 일상에서 벗어나 찾은 자유가 결국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 사랑을 찾아준 것이다. 한국에서의 뜨거운 재회 이후 이번에는 준호가 휴가를 얻어 사라가 있는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향했다. 리스본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도시이자 이제 그들의 사랑을 깊게 할 무대가 되었다. 공항에서 준호를 맞이한 사라는 능숙한 포르투갈어와 현지인 같은 여유로 준호를 이끌었다. 사라 환영합니다, 손님. 이번 여행의 콘셉트는 현지인처럼 살기예요. 한국에서 당신이 나에게 진정한 한국을 보여줬으니 이제 내가 리스본의 모든 비밀을 알려줄게요. 준호 가이드님,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님과는 이번에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네요. 준호는 사라의 손을 잡고 트램 28번을 탔다. 좁은 골목을 따라 오르는 트램 안에서 사라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리스본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속삭였다. 사라가 능숙하게 골라낸 리스본의 와인과 파두. 음악은 과거 준호가 느꼈던 고독의 색을 완전히 지우고 사랑과 행복의 빛으로 물들였다. 여행 중반, 사라는 준호에게 중요한 계획을 알렸다. 사라 준호, 이번 주말에 포르투갈 북부에 계신 엄마와 아빠가 리스본으로 오세요. 당신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사라도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듯 자신 역시 사라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리스본 외곽의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사라의 부모님을 만났다. 사라의 부모님은 준호의 진실한 눈빛과 낯선 문화 속에서도 사라를 아끼는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언어는 달랐지만 진심은 통했다. 준호는 서툰 영어로 자신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녀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이야기했다. 사라의 아버지 준호에게 와인을 건네며 준호씨, 우리 딸은 혼자 여행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찍던 아이예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로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을 찍는 것 같아요. 먼 길 오게 해서 미안하지만 고맙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은 준호에게 사라와의 미래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가족과의 만남 다음 날, 사라는 준호를 포르투갈 본토의 가장 서쪽 끝 카보다 로카케보다 로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여기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문구가 적힌 기념비가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준호는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의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준호는 사라에게 말했다. 준호 사라, 이곳은 세상의 끝이지만 나에게는 당신과 함께 시작하는 새 세상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지친 길이 여기서 끝났고 당신이라는 바다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지를 꺼냈다. 화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심플한 반지였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준호, 나의 가장 아름다운 가이드 사라,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가 가장 행복한 풍경으로 채워주고 싶어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준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세상의 끝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사라, 예스, JUNHO.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완벽한 프레임이에요. 준호와 사라는 다음 해 가을, 두 나라의 문화와 두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준호의 고향인 서울에서 전통 혼례 방식으로 치러졌다. 사라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을 경험했고, 준호는 사라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을 표했다. 지쳤던 일상에서 도망쳤던 중년 남성의 얼굴은 이제 환한 신랑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두 번째 결혼식은 사라의 고향인 캐나다 밴쿠버의 푸른 숲속 야외에서 자유로운 서양식으로 진행되었다. 준호는 사라에게 리스본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첩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쓴 서약서를 낭독하며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 후 준호는 사진 작업에 집중하는 사라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워케이션 형태의 삶을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에 지친 이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사라의 동반자였다. 45세, 일상에 지쳐 떠난 낯선 곳에서의 재충전 여행.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완벽한 시작이었다. 세 번의 우연, 한국에서의 간절한 재회, 그리고 리스본에서의 영원한 약속을 통해 준호와 사라는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다음 여행지는 바로 함께하는 영원한 일상이었다.